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남겨 생활의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생활 속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서도 지금 이런 트렌드가 불고 있긴 한데 이게 미니멀이란 의미에 부합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일본 젊은이들이 미니멀리즘을 선택하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발단은 니케이 아시아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욕실 없는 아파트가 유행으로 미니멀리스트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욕실이 없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라면 노숙이야말로 미니멀... 아니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욕실 없이 사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욕조나 샤워 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공중 목욕탕과 체육관 및 샤워와 목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보편화됨에 따라 젊은 세입자들에게 인기라는 것인데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욕실 없는 집에서 사는 이유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것에 더해 목욕탕 가서 씻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노구치라는 직장인은 집에 화장실 청소도 번거롭고 가능한 한 쓰레기가 안 나오게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동네에 공중 목욕탕 2곳이 있으니까 퇴근 후에 목욕탕 가서 씻는 게 일과 사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일본 부동산에는 이런 집에 대한 문의가 20, 30대 젊은 층으로 부터 많아지고 있고 그중 60%는 남성이라는데 공중 목욕탕이나 샤워 시설이 있는 헬스장이 집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샤워장이 가까운 샤세권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집에 욕실이 없는지 이 두 가지가 그들이 집을 구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미니멀리스트라 함은 간결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인데 굳이 씻기 위해서 세면도구를 챙겨서 공중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찾아다닌다는 게 심지어 이렇게 추운 요즘 겨울날에도 그런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게 과연 미니멀한 것인지는 저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일본 가정의 입욕 문화는 유명하죠. 특히나 추운 겨울철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목숨줄인 게 일본 집 구조상 겨울 날씨에는 따뜻한 물에라도 몸을 담그고 있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100세 시대에 맞지 않는 일본의 추운 집, 여름도 겨울도 높아지는 위험이라는 기사를 일본의 아사히가 전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겨울철만 되면 일본에서는 따뜻한 계절 대비 사망자 수가 최대 20%를 넘어서기도 한다면서 그 이유는 입욕 사고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목욕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실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추운 일본 집에서 목욕을 해도 추위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일본의 요즘 젊은이들은 미니멀리즘을 위해 욕실이 없는 집을 굳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기사를 보니 그럴 리 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론자는 이것이 일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욕조 없는 집이 인기라는 보도가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 심플라이프, 미니멀리스트, 지역인들과의 만남 등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욕실 없는 집을 선택하고 있다는 보도들은 일본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었는데요. 목욕할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세가 저렴한 이런 집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 소개하는 보도들을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만 인터뷰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 없다는 걸 드러낼 수가 없으니 애초에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아주 제대로 뼈를 때리고 있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이 기사는 또 다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굳이 목욕탕 가서 씻고 헬스장 가서 씻는 부분도 어긋난 부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겨울철 추운 시기에 목욕탕에 가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목욕탕도 이제 인기가 떨어져 이용자들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 기준으로 2000년에 1273개였던 목욕탕이 2021년 기준으로는 481개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즉 목욕탕에 다니는 것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믿는 구석인 헬스장도 월 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요. 즉 지금 일본 젊은 세대들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욕실 없는 집에 살고 헬스장에 다니면서 미니멀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인데요. 이런 것을 미니멀리스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오랜 세월에 걸쳐 가난했던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 기회마저 빼앗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스즈키 다카히로는 프레지던트 온라인을 통해 이보다 좀 더 비관적으로 일본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은 미니멀리즘에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미니멀리즘은 세계적 트렌드이긴 하지만 일본의 미니멀리즘은 좀 다르다면서 일본에서는 미니멀리즘으로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파악된다는 것인데요. 욕실 없이 나가서 씻고 냉장고도 없이 그날그날 먹고 치운다는 미니멀리스트들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이 현재 트렌드라고 소개하는 건 그저 젊은이들의 빈곤화를 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는 애초에 잃어버린 30년으로 젊은이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작년 물가 인상 러쉬로 점점 괴로워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니멀리스트로 지낸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의 순서가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이 빈곤해진 것이 먼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니멀리즘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세계적 추세를 본다면 일본인 전체가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지금의 방향타를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추세는 소비 감소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더 심각하게 가난해질 것인데 그래도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의 미니멀리스트는 진짜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에 가까운 것인지 미니멀리스트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가난에 몰린 것인지 이 둘 중 어느 것이 진정한 사회적 트렌드가 될지는 앞으로 명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도 미니멀리스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미니멀리스트라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면에서는 멋져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심플하게 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씻는 것은 양보의 영역이 아닐 것 같은데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처럼 사회적으로 강요받은 타의적 미니멀리스트라면 앞으로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그들의 인사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씻었냐?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 캐릭터 중 하나인 블랙 위도우와 같은 무서운 여전사, 영화적 캐릭터로 본다면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막상 현실에서 만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인데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여전사, 그것도 저격수, 스나이퍼 여군들이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튀르키예 드라마를 좋아하여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그녀는 아메리칸 베레트라는 저격용 라이플로 냉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존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징병 연령의 남성은 출국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처음 훈련을 시키던 교관들은 여성 저격수를 훈련시킨다는 생각에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남성보다 여성이 저격수에 더 적합하다고 느낀다면서 여성은 가볍고 민첩하며 소리를 내지 않고 후퇴할 수 있기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적고 전반적으로 인내심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공격한 러시아를 상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고 실전 배치를 꿈꾸는 이런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선택은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반면 침략국 러시아의 국민들 중에는 자국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거나 징집에 반대하여 해외로 망명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인천공항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더 모스크바 타임즈는 전쟁을 피해 러시아를 떠난 5명의 러시아인들이 서울 인천공항에 좌초되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가을 러시아에 총동원령이 있었을 당시 한국으로 피신한 러시아인 5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 무려 2달째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망명 신청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신청 거부가 된 상황이고 그들은 그 이후로 공항 환승 지역에서 머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마치 톰 행크스 주연의 2004년 영화 터미널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에 놓여 있는 러시아인들인 것이죠. 영화 터미널에서는 주인공이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기 전에 자국의 쿠데타로 유령 국가의 국민이 되어버려 입국 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뉴욕 JFK 공항에 갇혀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마치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 인천국제공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러시아인들입니다. 그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마락타예프는 난 우크라이나에 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5명 모두 러시아를 떠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징집 서류를 받았다는데요. 현재 이들은 우리 법무부의 결정에 항고 절차를 밟고 있고 이달 말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며 출국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당국이 매일 간단한 식사를 배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단순 징집 회피 등의 사유는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불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한 국가이기에 이들이 바라는 한국 입국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이런 사정과는 별개로 누군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총을 들고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는 전쟁에서 총을 들지 않으려 조국을 탈출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모습은 마치 현실이 아니라 영화에 더 가까운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 올렉시 다닐로프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서 한국 옵션을 제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그는 우린 지금 한국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있다. 악명 높은 38선이다 라면서 마치 우리 휴전선처럼 같은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서로 분열되는 옵션을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는 한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대표들이 한국도 당시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지만 이런 양보를 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